솔직히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협회 JOC 관계자는 현재 일본이 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일본이 선전할 줄 몰랐다면서 자국의 금메달 레이스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회가 시작한 이래로 1위에서 3위를 오르내리고 절반도 안 지난 올림픽에 15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메달을 따낸 게 16개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올림픽이 이미 최다 목표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반면 해외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 8개가 나온 유도를 비롯한 다수의 메달 유력 종목의 선수들은 일본 선수 전용인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에 머무르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수촌에도 들어오지 않고 경기장에 가까이 위치해 가장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개최국의 이점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꼼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시마노조 스스무 교수조차 공정하지도 않고 교활하다,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출발점 자체를 다르게 설정해놓고 금메달을 많이 땄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은 일본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일본에 가장 많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평창 올림픽 때도 한국의 쇼트트랙 금메달을 빼앗겼다며 소동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세계 빙상연맹 ISU가 중국의 명백한 반칙 장면을 공개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시모토의 남자 체조 종합 금메달 강탈 사건은 중국에서의 하시모토의 착지 동작과 중국 루어텅의 착지 장면을 비교한 사진을 비롯해 도쿄올림픽의 픽토그램으로 착지 장면을 만들어 조롱하기도 하며 일본이 돈으로 금메달을 사들이고 있다는 중국 누이꾼들의 강한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하시모토가 착지 후 매트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나간 것은 감점으로 처리가 안 된 데다가 중국 선수가 인사를 하지 않아 0.3점이 감점되었다는 것도 중국에서 매우 석연치 않아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특히 체조에서의 채점은 심판이 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일본이 의심받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소트니코바의 금메달을 강탈당한 것도 이처럼 심판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 다수의 올림픽 관계자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국 메달을 밀어주는 것은 러시아 이후 처음 본다면서 푸틴과 스가의 공통점은 낮은 지지율을 올림픽 금메달을 통해 억지로 올리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보고 정치적인 올림픽을 한다며 이순신 현수막을 거두려고 한 일본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메달 레이스를 펼치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은 전세계 선수들이 5년간이나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여 코로나를 뚫고 어렵게 모였으며 코로나 때문에 짧은 기간 선수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현지 적응하는 시간도 이례적으로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일부 팀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훈련도 못하고 수일간 격리되어 있는 등 문제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전세계 선수들을 배려해야 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틈을 타서 금메달을 긁어 모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메달 기록이 매우 저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차 적응이 힘든 미국이나 유럽권 선수들의 성적이 매우 부진하게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상 같은 주종목이 시작을 안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미국이 일본에 이어 3위라는 것은 이번 대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 마냥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전설적인 체조 선수 바이스를 비롯해 테니스 스타 코코 가우프 등이 스트레스나 코로나 등을 이유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중도 기권하는 등 코로나 올림픽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자국 선수들을 호텔급 시설에 머무르게 하며 컨디션을 조절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올림픽에서 일본의 금메달 강탈에 관한 뉴스뿐만 아니라 일본 선수들 매너도 입방아에 오릅니다. 반면에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등장한 모습에는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어 대조가 되는데요. 우선 브라질 서핑 선수 가브리엘 메디나는 일본 서퍼와의 준결승전에서 패하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서퍼는 카노아 이가시라인데 그는 결승전에서 다시 브라질 서퍼에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문제는 카노아 이가시라가 은메달 획득 이후 자신이 올린 트위터의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린 가브리엘 선수에게 울어라 나는 행복하니까 하하하 라고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어도 아니고 알아보기 쉬우라고 브라질 말인 포르투갈어로 번역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곧바로 브라질에서 기사화되었고 현재 브라질은 일본에 폭발하는 상태입니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이 이 서핑 종목에서 딱 한 개만 나오는 올림픽 약체 국가입니다만 일본에서 이처럼 동메달을 딴 가브리엘을 조롱했으니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국가 이미지를 깎아먹은 것이죠. 물론 브라질 팬들이 카노아 트위터에 가서 먼저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는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이렇게 브라질 국민을 대상으로 조롱하는 것은 처음 보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일본과 관계가 특수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우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퍼 한 명의 트윗으로 국가 관계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 내내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매너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브르 단체 금메달을 받은 펜싱 선수들은 넘어진 상대방 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으며 유도의 조구함 선수는 포르투갈 선수에 승리한 뒤에 패배한 상대방을 포옹해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결승에서 심지어 일본 선수의 손을 들어주며 한일전에서의 패배를 스포츠맨답게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선수조차 경기 중 넘어진 한국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를 보고 괜찮냐고 묻고 라켓을 쥐어주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올림픽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한국의 태권도처럼 종주국은 메달을 못 따더라도 전세계 약소국들이 귀한 메달을 하나씩 받게 하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 아닌가 하는 외신의 칭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은 유도 종주국으로 메달을 휩쓸고 있는데 태권도는 그러지 못한다며 태권도가 가라데의 아류이기 때문에 종주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입니다. 자신들이 유도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으면 좀 너그러울 만도 한데 한국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혐한 기사는 올림픽 관련 기사에서 탑 뉴스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국 비판 뉴스 열동률이 높습니다. 가장 일본 올림픽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양궁의 안산 선수에 관한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한국 언론에서 부정적인 냄새만 나도 그대로 퍼와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AFP나 BBC 등 굵직한 외신에서 한국의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쇼컷으로 페미니스트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상한 논쟁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자 일본이 신이 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누군가에게 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라면서 같이 비판을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처럼 한국 비하와 조롱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산 선수는 이러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개인전에서 결국 금메달을 따내며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안산 선수를 응원했으며 일본의 조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다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서양 선수와 국가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는 도쿄올림픽 조직의 낮 경기 시간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만 조코비치는 서양 선수이기 때문에 비판의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그가 선수촌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요가를 즐기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면서 선수촌을 빛내고 있는 최고 선수라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흐 IOC 위원장에게도 공을 들이는 일본 정부는 그에게 들어가는 돈이 하루에 1억엔 정도로 한화로 약 10억 원이 투입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숙박비만 3천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바흐 위원장이 이번 도쿄올림픽 때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그를 경호하기 위해 하루 180명이 배치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인건비로 환산하고 VIP 의전 차량, 스위트룸 숙박비 등 1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유독 서양과 강대국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은 국민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올림픽을 통해서 이기주의를 발산하고 세계적으로 큰 비판을 받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 코로나가 폭발하고 있어 대회 후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림픽 이후의 해외 비판은 물론 일본 내부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